영상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쭉 보셨습니다. 내가 설계자,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가 이 지사가 스스로 실무자라고 소개했던 유동규 씨에 대해서 평가가 바뀌어요. 언제부터냐? 바로 유동규 씨가 구속된 이후부터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유동규 씨가 배임, 뇌물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 유권 해석의 기관이자 행정부의 법제를 전문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제처장님? 네, 맞습니다. 네.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근간으로 두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도시개발법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주택법 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도시개발법부터 네. 보셔야겠죠. 네, 도시개발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네. 네. 그렇다면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대장동에 도시개발 계획을 세운 사람, 구역을 지정한 사람, 바로 성남시장이겠죠? 예, 법령에 따르면 네, 성남시장이겠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성남시장을 이재명 지사가 지냈어요. 유동규 씨가 성남시장이 아니었죠? 그렇죠?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어요. 네. 예. 여기에 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이인 허가권을 가진 사람도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종 결정 없이는 대장동 사업이 가능할 수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소장님, 모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식적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네. 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이인 허가권은 성남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의 최종 결정 없이는 대장동 사업은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허가권을 행사했. 소장님, 네네. 상식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결재한 대장동 문서 목록들이 저기 나와 있어요. 주요 사안을 직접 검토하고 결재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대장동 부패 게이트가 논란이라는 것은 1조 원에 가까운 수익금을 특정 민간 업체가 차지할 수 있도록 1조 원에 가까운 돈벼락을 민간 업체가 맞을 수 있도록 설계한 기형적인 사업 구조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법인 출자 승인, 배당이익 계획 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로 저렇게 밝혀졌어요. 저토록 많은 목록들을 직접 결제했거든요. 사업 설계자가 수익 구조를 몰랐다는 것은 체계상 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세요? 의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네, 어제 국감장에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의 공공환수액과 내용, 절차, 보장 등 모든 걸 설계했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 세부 사항까지 일일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그런데 갑자기 삭제가 됐고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 어제 공공환수액 내용, 절차, 보장책 등 세부적인 거 설계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본인이 몰랐다?
이거는 개연성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가 배임 뇌물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015년 6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 소속 실무자들이 민간업자의 독식을 막기 위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넣어진 협약서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7시간 만에 삭제된 채 최종 의결이 됐어요. 묵살된 것이죠. 대장동 개발 사업은 1조 원이 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유동규 씨가 민간과의 수익 배분 구조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서도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사전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저기 보면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도시개발법에서 기본적인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